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 했어요? 뭐 먹었어요? 저는 주로 과일이나 요거트 같은 걸 아침으로 먹는데요. 밥을 먹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시리얼이나 빵을 아침으로 먹는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는 왜 음식물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배고프면 몸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또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오늘은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음식물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음식물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해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등은 소화기관이에요. 그리고 간, 쓸개, 이자는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소화기관은 생김새를 관찰하고 소화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 알아보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화기관 모형, 내가 만든 인체 모형, 소화기관 그림, 소화기관을 다룬 책, 스마트 기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소화기관 모형을 관찰하고 각 기관의 생김새를 이야기해 봅시다. 소화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만든 입체 모형에 소화기관 그림을 붙입니다. 소화기관이 하는 일을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먼저 소화기관 모형을 관찰하고 각 기관의 생김새를 이야기해 봐야겠죠? 소화기관이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볼게요. 입, 그리고 그 다음에 식도가 있죠. 식도는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을 보니까 긴 관이에요. 그리고 입하고 위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위도 볼게요. 위는 이렇게 작은 주머니 모양이에요. 식도와 작은 창자를 연결해요. 여기 밑에 보면 작은 창자가 있죠? 이 작은 창자 이렇게 꼬불꼬불합니다. 꼬불꼬불한 관 모양으로 배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큰 창자도 볼게요. 큰 창자는 이제 작은 창자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은 창자를 감싸고 있어요. 작은 창자보다 더 큰 관 모양이죠. 이렇게 크네요. 굵은 관 모양으로 작은 창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창자랑 연결된 게 밑에 항문이 되죠. 우리가 소화기관의 모형을 관찰하고 각 기관의 생김새를 얘기했으니까 내가 만든 인체 모형에 소화기관 그림을 붙여요. 우리 소화기관이 뭐라고 했나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해당하나요? 두 번째 거, 얘가 해당하죠. 소화기관을 이렇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형에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이 하는 일을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이거는 같이 소화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볼게요. 먼저 입. 입은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수고요. 혀로 섞은 뒤에 침으로 물러지게 하여서 삼킬 수 있게 해요. 이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과정. 이게 소화라고 했죠. 그런데 그 첫 번째로는요. 입에서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이로 잘게 부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도로 넘어가요. 식도는 음식물이 위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통로를 통해서 위로 이동하죠. 위에서는 소화를 돕는 액체를 분비하여서 음식물과 섞고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게 돼요. 그리고 작은 창자는 소화를 돕는 액체를 분비해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해요. 분해된 영양소는 대부분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큰 창자에서는 음식물 찌꺼기의 수분을 흡수해요. 이렇게 소화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봤습니다.
간 쓸개 이자는 소화를 도와주는 앤데요. 쓸개는 여기 밑에 초록 색깔 보이죠? 이 쓸개는요,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소화할 때 십이지장에 분비하게 돼요. 여기 밑에 보면 이자가 있어요. 이자는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애죠. 얘네가 소화기관은 아니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까요? 음식물 처음에 어디로 가요? 먼저 입으로 들어가죠. 잘게 쪼개진 게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고, 이게 작은 창자를 통해서 큰 창자로 와서 찌꺼기가 항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간 음식물은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의 순서로 이동해요. 이 과정에서 음식물은 점차 잘게 쪼개져서 영양소와 수분은 몸속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항문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볼게요. 41쪽. 소화기관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각 기관이 하는 일을 조사해서 써봅시다. 먼저 입. 입은 소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수고 침으로 물러지게 해서 삼킬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식도. 식도는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음식물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어도 식도를 지나는 음식물은요, 아래쪽에 있는 위로 이동하게 돼요. 긴 관 모양이고 입에서 삼킨 음식물을 위로 이동시키죠. 그 다음에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가게 되는데, 위는 주머니 모양이죠. 소화를 돕는 액체, 위액을 분비해요. 그래서 음식물과 섞고 단백질을 분해하게 됩니다. 몸통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있고요. 음식물이 없을 때는 주먹 정도예요. 근데 음식물이 가득 차면 20배 이상 커집니다. 이렇게 위에서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고 나면 작은 창자로 갑니다. 작은 창자는 음식물을 본격적으로 분해해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해요.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큰 창자로 보내게 되는데요. 작은 창자는 지름이 약 2.5cm 정도의 작은 관으로 꼬불꼬불하게 꼬여서 배 안에 가득 차 있고요. 길이가 무려 6에서 7m에 달한다고 해요.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나면 큰 창자로 가게 되는데요. 큰 창자에서는 음식물 찌꺼기가 부피가 줄어서 변의 상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돼요. 큰 창자는 길이가 1.5m 정도로 작은 창자의 약 4분의 1 정도이지만 작은 창자보다 지름이 2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큰 창자라고 합니다. 큰 창자는 굵은 관 모양이죠.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의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문으로 가게 되는데요. 항문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바깥으로 배출합니다. 이 밖에도 소화를 돕는 기관으로 간, 쓸개, 이자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까요? 먼저 처음에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창자에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한 다음에 큰 창자로 이동해요. 그리고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 밖으로 배출됩니다. 오늘은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숨을 쉴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